안녕하세요. 디자인 주주 도마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세계선전 직전이에요. 이거 진짜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농담이었는데 이거 우리도 사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병정신병으로? 괜찮아요. 나보단 당신이 끌려가겠지. 똑같아요. 여기서 그런 거 있어. 똑같지. 어쨌든 오늘 해주실 이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인데요. 네. 이거 어떤 주식이죠? 일단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이고 네. 미국 회사이고 직원 수 약 3만 명에 한국 직원이 200명 되는 큰 회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여기 되게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릴리 다닌다. 그럼 뽀대납니다. 보내납니까? 뽀대납니다. 네. 당신은 어디 있나요?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저기 보면은 회사 보면은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고 네. 본사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다고 하고 1876년 남북전쟁 참전 용사이자 약학사였던 일라이 릴리 본명입니다. 네. 릴리가 빈포된 릴리라는 약국을 개정한 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본인 약품 젤라틴 코팅이라는 알약과 캡슐을 내었고 나중에는 페니실린을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회사를 맡아가지고 이제 커졌고 2008년 200억 달러 매출 돌파 그리고 글로벌 500대 기업 선정 그리고 전세계 10위권 안에 한 6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우울제 프로장과 골다공증 치료제, 뭐 조현증, 자이프렉사, 뭐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이런 게 있네요. 발기부전 치료제 먹어보셨나요? 이거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좀 알고 있습니다. 사용해보셨구나. 사용은 안 해봤어요. 사용은 안 해봤는데 좀 알아요. 아무튼 뭐 많이 팔려요. 발기부전 치료. 의외로 네네. 웬만한 우리나라 국내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면은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가 한 40개 될 거거든요. 한 5위 안에 든다고 하면은 매출액 한 해에 100억은 팔릴 겁니다. 꽤 많이 팔립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전체적인 네이버에 있는 설명이고 이게 항정신제 쪽이 원래 좀 강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치매치료제나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력은 당뇨병 치료제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암제입니다. 이렇게 좀 라인업이 있고 뭐 자이프렉산 정신 쪽이고 코로나 치료제도 좀 한다고는 해요. 한다고는 하고 간단하게 보면은 직원 수 이제 36,000명에 매출액이 283억 달러니까 거의 한 요새 환율 많이 올라가지고 한 40조? 뭐 그렇게 하는데 45조 막 이렇게 할 거 같네요. 근데 R&D를 거의 7조 거의 한 70억 달러면 10조. 나이스. 거의 연간 25% 항상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R&D 비용 10조면은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아마 릴리보다 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차가 엄청납니다. 신약 개발하는데. 어쨌든 전체 인원 중에서 연구 개발력이 23%가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이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게 연구 개발 비중이 높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쨌든 물론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약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약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세계 7개국에서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고 연구 인력만 약 8,1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얼마나 있나요? 우리나라요?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저희 탑5 안에 들면은 한 200명 정도 보유합니다. 없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소형까지 가면 50에서 100명이 한계예요. 정말 없네. 다 해야지 저 정도 나오나요? 이게 저희 일단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네. 연구원들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본봉이랑 뭐 복지비 하면은 1억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그거 한 명당 100명을 많이 굴리면은 100억이에요. 그냥 나가는 돈이. 그럼 매출액이 어쨌든 100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보통 제약회사 버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규모가 3천억 이상 되는 회사들은 정도는 돼야 100명은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죠. 아무튼
근데 매출액이 3천억 넘으려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탑 10 정도 들어야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나라 시장 제약 시장이 한 국내 한 12조에서 13조라서 연구원을 그렇게까지 많이 불리기가 쉽진 않은데, 다만 요새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삼바나 거기가 좀 많이 밀고 있는데, 다만 거기는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고 그건 생물학적 제제거든요. 네. 근데 약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제제도 있지만은 화학적 제제도 있어요. 케미컬 의약품, 그리고 선형물도 있고요. 연구원마다 담당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케미컬이 오히려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있는데, 해당 분야를 좀 키울 만한 강자 회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뭐 셀트리온 삼밥 제외하고 대웅이나 한미나 정근당 쪽에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국내 연구기관이 아니라 조인트 해가지고 키우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과제 27개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해주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지분 투자할 테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프니스트, 당뇨병, 암, 면역질환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 이거 작년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 2014년에 특허를 좀 만료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잘 넘겨가지고 지금 매출액을 연간 50.7억 달러 매출 기록, 그리고 GLP 유사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뭐 그렇게 있고, 당뇨병 파이프라인 강화가 되고 있고, 보면은 매출액 비중이 당뇨, 항암, 면역 이 순서이고, 매출액의 대다수는 미국, 유럽, 일본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중은 그렇게 매출액 비중이 높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도 200명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특정 약품별로 해가지고 상위권 이렇게 뽑아보면은 꽤 진출해 있는 거에서 다 이제 제약사 약이 많이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아직도 외국계 제약사 약을 많이 처방하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는 게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뭐 약 모든 엄청 많이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당뇨병 치료제 잠깐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하루에 2번 주사하는 게 있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게 네네. 이걸 결국에는 릴리가 최초로 이제 1주 지속형을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이 아니라 1주 지속이면 일주일에 1번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획기적인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효능이어도 점점 이제 주기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그 약은 그거 아닌가요? 한 번 맞아도 다 나을 수 있는, 그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그러면 좋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건데, 호르몬은 이제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랐다가 이제 반감기가 감소하고 효능이 떨어지고, 다시 먹었을 때 반감기가 올라가고 감소하고. 근데 이 지속성은 길게 가져간다는 게 환자들한테 몸에 좀 위해를 하지 않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임상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속을 해도 위험하지 않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대형 제약사의 그런 자본력 아니면은 이렇게 개발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토피 피부염, 원형 탈모증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분야는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아예 알츠하이머 쪽을 좀 다시 제로부터 전 세계 제약사들이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있던 논문 자체가 기초 논문이 좀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뉴스에 나왔죠.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 보면은 어쨌든 만능을 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십 개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디아베츠면 이제 당뇨병 그쪽이고, 주력이 그쪽이고, 이제 고형암, 면역암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이 추정 재무제표는 사실 외국 계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은 재무제표가 잘 모르니까 차라리 증권사에서 나오는 추정 재무제표가 판단이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매출액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시면은 영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제조 기준으로 하면 5%가 나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한 20% 거의 영업이익이. 이래가지고 지금 시총이 300조인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1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30조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괜찮다 이거죠. 보면은 최근 기사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도 한다고 있고, 일단 비만 쪽도 CNS 관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신경 쪽이라서 신경 정신계 쪽이 강하면은 비만도 치료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이 지금 420조, 그 주가가 뭐 310달러 이 정도 하는데 지금 요동치면서 내려오고 있고, 퍼가 지금 보면은 38, 그리고 PBR 보면은 34. 사실 이게 높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항상 이 정도 했던 무난한 제약사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약사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거랑은 비교는 못하겠지만 뭐 어떤가요? 비전 있는 회사인가요? 비전 엄청 많죠. 이게 111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울대학교 국내에서 1등을 찍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데가 112다. 직원 인프라로 따지면. 그럼 본인은 몇 위를 찍었나요? 저요? 저는 순위권 바뀌죠. 측불. 너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게 과도하게 띄워주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만큼 릴리라는 회사 위상 자체가, 아니 연구 비만 한 해에 10조를 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퍼포먼스도 좋고 자근력도 풍부하고 또 미국 제약사기도 하고 역사도 깊고, 그래서 릴리가 발전을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으로. 그러면 좀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장기로 해서. 근데 그만큼 항상 평가를 잘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쨌든 주가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차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냥 특별하게 지금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를 만한 게 없어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릴리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그리고 제약을 했으니까 하나 해볼게요. 뭐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네. 뉴스에 얘기 나왔었는데 뭐요? 이게 나왔습니다. 뭐 이건 세브란스 도입한답니다. 암 치료제. 중임자 치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이건 잘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근데 세브란스 병원가 혹시 주식 시장에 상장한 데 있나요? 저는 이거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다음에 비싼 장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몰라서. 네, 뭐 연세대 재단이 있겠죠. 재단 소속일 것 같고, 기적으로는. 거기 원래 신학대학교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암이 정말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무슨 암을 치료하게 하는 거냐 이거 봤는데, 무슨 암이든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암을 조준해서 파괴하는 치료 기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그건 있네요. 혈액암이나 전이암처럼 온몸을 돌아다니 암에는 적합하지 않고 고형암 쪽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5년 생존율 30%에 의해서 3등 안치가 뽑히는 췌장암, 폐암, 강암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린다. 일본도 있나 보네요. 일본에 많은 일본이 먼저 있나 보네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해외 원정 치료 비용보다 적겠지만 원래 암 치료는 많이 드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딴 건 뭘 좋게 보냐면은, 연세대 세브란스가 이거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걸 땅굴 팔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장난한 게 아니야. 그죠. 그냥 한번 해볼래 이 수준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정말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지금 무조건 결과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수요도 충분히 있으니까 국내로 수요를 돌려서 매출 일으킬 수 있겠다. 결과도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거 개인적으로는 기사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연세대 세브란스를 제가 주시적으로. 네. 근데 여기 대주주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연세대 아닌가요? 대주주? 아니 사실 연세대 이걸 바로 사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네. 저걸 만들 때 구축하는 짜잘한 이제 관련주들을 찾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어제도 더 지으려면 기계장치니까. 그죠. 그리고
국내 업체가 정말 하나도 안 낄까?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인테리어도 나올 것 같아요. 좀 찾아볼게요. 저거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보내왔습니다. 네. 다음 할 주식은 문배철강인데요. 네. 철강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문배는 아니잖아요. 철강은 사실 뭐 특정 분야로 하면 열손가락. 네. 좀 듣보잡긴 해요. 네. 그래. 네. 왜 올랐나요? 일단 철강주가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확 한번 올랐어요. 중소형 철강주가. 네네. 왜냐면은 포스코가 아마 태풍 때문인가 약간 작살났죠. 작살하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이 가동이 안 되니까 얘 철강을 이게 보통 대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오르지 않겠느냐. 이게 테마가 불어가지고 문배 철강뿐만 아니라 이름 철강이 붙은 웬만한 회사들 다 올라서 시총이 좀 작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볼게요 이거는. 네. 일단 회사를 갖다 보면은 문배 용산구 문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동네에 있네요. 그런가요? 저 문배동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포스코 시제품을 시판을 유통을 하다가 포스코에서 정식 판매점을 했고 나름 이제 50년이 됐네요 벌써. 그래서 1차 금속 제조 가공 분야 전문화하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광양이라는 시와 포항 사업소까지 이렇게 좀 넓혀놨고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여기 사보고서에 본인들의 위치를 되게 잘 설명합니다. 이 정도 회사들이. 그래서 딱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게 열형 기준이에요. 모든 철강 말고 열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그러면은 얼추 좀 복잡한데 부철강 뭐 동양 있을 때 비슷하고 한일 청강 비슷하고 고만고만하네요. 사실 순위권이었으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죠. 또이또이한 매출이 1,500억대는 얼추 육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예. 어쨌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다 보면은 주요 제품 보면 뭐 주조, 뭐 보일러 등 쪽에 납품하는 거 제품 상품이 있고, 제가 이거 보다가 뭐가 문제냐면은 주요 원재료 있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한 2배 좀 안 되게 올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이거 포스코에서 어쨌든 떼오는 게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다. 최근 가격 오르니까 이런 정도로 오르면은 회사 실적이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바로 2분기 보고서를 봅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격 증가하지 않나요? 그러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배력이 있는, 그러니까 6, 7위는 그게 안 돼요. 1, 2, 3위는 물려 있는데 순위가 낮잖아요. 보시면은 작년이랑 이제 올해 보면은 작년에 대충 보시면은 600억에서 490억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매출 600억에 매출가 490억인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440억에 원가가 430억에 거의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올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다른 걸 다 뭐 업황이 전방 업황이 또 좋은 걸 다 떠나서 아니 뭐 남는 게 있어요. 이거는 테마 불어 오히려 테마 불면 그때 빠져야 되는, 타고 나와야 되는 상태거든요. 문배철강 치면은 뭐 포스코 생산사질로 금강철강 문배철강 이게 중성이 오르는데 제가 만약 주주고 좀 잘 한다고 하면은 지금 탈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사장이었으면 다 팔고 뻑가야 하는 건가? 근데 사장님은 오너라서 몇십 년간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게 쉽게 안 가죠. 어쨌든 회사 보시면은 외국인형 기간 보면은 털고 있어요. 좀 신기한 거는 4일 전에 외국인 10만 주 매상호 좀 오해긴 한데 어쨌든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시총이 작으니까 올라도 사실 오르기 전에는 700억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0 플러스니까. 그럼 PBR이 0.6이고 퍼가 4면은 재무적으로 보면 혹한데 이 재무가 무너지는 상태의 재무이고, 차트 보면은 일봉 봤을 때 일단 뛰었어요. 지금 많이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팔 사람도 많이 파악했고, 제가 생각해 월요일날 이거 음봉
폭포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꼬라박이나요? 뭐라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너무 팔려는 물량들이 많겠죠. 지금 매물대도 왔고 저기 봐서 5천원대에서 6천원대 다 던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르기도 쉽지 않아요. 올라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강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도 안 좋아서 자금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주봉 봤을 때도 지금 올라온 이렇게 올리지 네, 못하게. 그냥 올라온 상태고 월봉도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문배철강의 특징은 주봉과 월봉 보면은 올라가다가 쭉 밀려요. 보시면 꼬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되게 어려운 주식인데 이렇게 꼬리가 늦게. 그래서 이런 모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제 흐름이 불 때 오르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후 밀린다는 거죠. 저 꼬리가 길다는 거예요. 이 꼬리가. 뭐 재무 보면은 혹하긴 해요.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이 작년은 200억이 났는데 지금 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는 게 좀 문제이고. 홈페이지 가면은 코일, 열연 후판, 그냥 후판 H형강 이런 거 하고요. 근데 CEO가 중요한데 사실 이런 중소형주는 CEO의 의지라든지 어떻게 생각인데 근데 CEO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겸손하십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진심을 기쁘게 생각하고 1973년부터 세계 굴지의 철강 제조사인 포스코의 열연 판매점으로서 국가 산업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는 긍지와 사명감.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강단이 있고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버틴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깔끔합니다. CEO 메시지. 그리고 연역 보면은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2000년도의 중간에 뭐 동성철강 인수 그리고 약간의 그 인수합병 살짝. 근데 2001년이 마지막이에요 인수합병이.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2018년 3월에 동작구로 본사 이전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 대표이사 보면은 이게 대표이사가 콜로라도 주립대 조업하고 바로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배종민이 분이 회장인데 밑에 보다 보면은 이게 15년 이상이라서 이게 처음 창업 설립자인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이제 배종민 여기 보다 보니까 근데 설립자는 배선아 씨, 그래서 대표이사는 배종민이니까 뭐 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는 1973년 배선아 창화철강 사장이 설립해서 대리점 하다가 본사도 좀 옮기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뭐 동성철강도 인수하고 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자회사 목록에 NI스틸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NI스틸은 좀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회사예요. 왜냐면은 그 뜬락이 큰데 재무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배철강을 하기보다는 NI스틸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자회사가 있으니까 NI스틸도 문배철강이랑 관련이 있었나 했는데 시총은 NI스틸 살짝 높고요. 1200억 정도 하고 퍼는 3 되게 낮은데 얘도 실적이 안 좋나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매출액도 2천억대고 영업이익 300억대고 좋아요. 그런데 이 2분기가 영업이익이 153억으로 굉장히 좋게 났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났어요. NI스틸은 되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NI스틸 딱 보다 보니까 대표이사 배종이 똑같습니다. 이제 대표이사가 그렇고 직원 수는 206명으로 아까 문배철강 60명보다 더 많은 상태이고 동작구에 같이 있어요 지금. 역사는 박연도 창업주가 했는데 회사 좀 어려워서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서 어쨌든 문배철강 밑으로 들어갔다 이게 결론이고 보다 보면은 1차 금속 쪽에 철강성형 제품과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HBM이 좀 주력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단기순이 이렇게 좋게 나왔냐. 이거 1000억짜리 회사가 어쨌든 단기순이 분기 100억이 넘게 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제품 매출에 건축, 그러니까 토목용이 좀 많아요. 건설사에 좀 납품을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강제 있고 이 가격 변동 추이에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인 게 시트 파일이라는 게 여기 있는 주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안 올랐어 생각보다 딴 거보다. 음. 그래서 원가율 전가가 좀 괜찮은 것 같고 NS3 송일계 선수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누적적으로 벌써 30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문배철강을 사는 게 아니라 NST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차강 일주가 또 흐름이 불구할 거라면. 그쵸. 어쨌든 전 그래서 일단 문배철강 여기까지인데 문배철강을 월요일날 그 밀릴 예정만 남아있다 보고 주식 적가면 NST 낫잖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배철강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 회사인가요? 발전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존버죠. 존버를 바탕으로 고객들한테 소량 주문이 받더라도 좀 계속 납품을 하려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품종 대량 납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순위권이 낮은 회사들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가면서 점점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사실 대신 이러면 원가율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환율 영향이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버틴다.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테마에 이렇게 엮인 게 있었는데 테마가 문배철과 엮이지 않아서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배철강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은 시황할 건데 네, 이번 주 시황 어땠죠?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그 이유는 아마 러시아 때문이겠죠? 그렇죠. 뭐 달러도 오르고 확장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 기관이 뭐 사나 그거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황 안 좋을 때 기관이 외국인 뭐 사냐 보시면은 이제 대환유한데 네. 실제 안 좋습니다. 여기 되게 지금 정기 보수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적자 뜨고 뭐 난리도 아닌데 어쨌든 기관이 오일려서 샀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가가 11만원까지 낮춰져서 밀리언 8만원까지 가거든요. 한 번에 사면 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세하게 들진 않아요. 지금 미친듯이 내려가고 더 있어가지고 내려가야죠. 사실 이 타이밍에 기관이 들어와서 어쨌든 밑에 꼬리를 살짝 그려줬어요. 사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이런 포인트 차트가 만들어졌길래 보시면은 매출 2조가 넘는 회사가 원래 한 해에 1,000억씩 배우는 회사인데 적자가 지금 무섭게 뜨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적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유가가 높아져서 적자가 떠서 힘들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나프타 가격이 높아졌다. 그래서 근데 웃기는 거는 나프타 가격이 높을 때 있어서 적자 뜬 건 맞거든요. 나프타 까봤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나 내려가고 있잖아요. 나프타가 그러면 좋게 떠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좀 정기 보수를 일찍 들어갔어요 대한유화가. 이 이유가 너무 이제 납세 가격이 높아서 원가율이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이 타이밍에 좀 보수나 하자. 한 2달 걸립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돌리면 되는데 못 돌리고 있는 거죠. 보수를 이제 갭을 다 잡았으니까. 그래서 뭐 상황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또 급격하게 내려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원가를 다 안 좋게 맞고 내려가서 이익 벌 때는 지금 보수 중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납사 가격 떨어졌으니까 보수 끝나면은 다시 이익 올라오겠죠. 그래서 기관이 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 가격들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뭐 오르고 내리고 어떻게 됐나. 난방은 뭐 45% 오르고 지금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37% 이러고 있고요. 금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구리가 의외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리튬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테마주가 간간히 우리나라에 불고 있어요. 그리고 티탄은 본 적이 없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50% 올랐다고 하네요. 여령 간판이 58% 떨어졌는데 여령 간판 떨어졌는데 왜 문배철강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무튼 이런 이상하네요. 어쨌든 뭐 콩밀 이거 러시아 때문에 지금 오른 곡물들이 많고 뭐 버터 70% 감자 50% 뭐 살 게 없네요. 예, 힘드네요. 되게 보다 보면은 뭐 이거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이거 광고를 워낙 잘 알아야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는 한번 정리하고요. 이거는 네. 그 일주일간 봤을 때 뭐 특징적으로 많이 오른 거 보다 보면은 YTN이 많이 올랐는데 YTN이 이제
혹시 기사 봤어요? YTN이 왜 올라는지? 몰라요? YTN이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 거기가 정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재부가 좀 가지고, 기재부 말고 YTN이 거기 가지고 있다. 저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일부 지분을. 근데 이제 기재부가 거기서 공격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쓸데없는 주식 가지지 말고 팔아라 이런 거예요. 압력 넣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YTN이 뭐 별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 물량이 풀린다. 그럼 그 물량을 주축해가지고 대주주가 될 기회가 누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국경제TV가 YTN 주식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한국경제TV가 YTN을 먹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단 올랐습니다. YTN 주가가 원래 다 공동을 네. 썼네요. 근데 사람들 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진 날 저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상방 VI, 하방 VI 가지고 VI만 4번 나왔어요. 미친듯이 오르내서 아마 직장인이었으면 제정신에 저거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왜냐면 연속해서 하방 VI가 2번 뜨고 안 되겠다 손절하면은 상방 VI도 나오고. 어쨌든 회사가 지금 시초 2,700억인데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PBR이 거의 1위니까. 다만 순이익이 한 10억, 20억 그냥 고만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거 아니면 버는 거예요. YTN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떨어진 업체 중에 이게 많이 오른 업체가 떨어졌는데 휴스틸, 뭐 일동제약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주에는 잘 나갔거든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쫙 한 번에 밀렸고, 하미사이언스는 그 미국 롤로틴스인가 한번 미국 임상 들어갔다, 아니 허가가 났나? 아무튼 그러고 한 다음에 주가 미친듯이 또 밀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떨어진 것 중에 주축할 게 뭐가 있나 해서 뭐 영우 DSP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재업체 의약품 그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새 너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죠. 옛날에는 사실 저 이거 매수를 한 2,000원 하긴 했거든요. 예약 매수 걸려 있어서. 근데 이거 제가 한 10% 떨어진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추가로 10% 떨어지는데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약 매수를 할 거면은 예전에는 마이너스 10% 걸어놨으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에서 30%? 그 정도에 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밀린다 지금 시장이.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차트가 혹시 데드캣 바운스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주식 차트 중에 뭘 말하냐면은 이제 애가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번 되게 발작했다가 죽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잠깐 생존할 수 있는데 칼에다 찔러서 죽이는구나. 화양연화 같은 그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세력들이 본인들 물량을 살기 위해서 딱 기사를 뿜뿜해서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이게 잘못해서 여기서 오르면은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은 이게 걸릴 것 같아. 데드캣 바운스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면 같이 파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더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타짜력이 있죠. 진짜 이런 모습이 나온다. 작전이죠. 그런 게 모습이 나와서 좀 조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하락하고 있고 개인만 사요. 개인만 사오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은 당분간 좀 쉬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관이 외국인이 연속으로 매수하는 걸 좀 보고요. 그럼 앞으로 러시아가 확전을 택했는데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돼요? 누가 할 거냐? 아니요. 그러면 우리나라 참전할 거냐? 참전할 거냐? 지금 그 상황 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한 걸음씩. 사실 제가 국제 정세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먼저 참전하려면은 미국이 참전을 해야 그렇겠고, 그리고 미국이 참전한다는 거는 러시아랑 다이다리가 까겠다는 건데. 아니죠. 말 잘못했네. 그런가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죠. 그런가요? 그렇죠. 유럽도 포함되겠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인데. 그렇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중립적으로 참전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못하죠. 참전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럼 참전하겠네요.
개참 끌려가겠네. 씨. 저기 뭐야, 남은 돈 있으면 그냥 주식할 게 아니라 있을 때 그냥 다 쓰죠. 그냥. 저 좀 주세요. 네? 아니 일단 나시기도 부탁해. 뭐라고? 나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